배터리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어떤 그런 기업 가치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상향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윤재웅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팀장님께서 중국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좀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이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좀 차별화가 심하게 진행됐죠. 그렇죠, 네. 오르는 주식들은 오르고 네. 또 하락하는 주식들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투자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또 팀장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윤재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네.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그나마 되게 핫했고, 사실 그나마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섹터가 전기차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완성차 업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그런 기업도 있죠. 공교롭게도 CATL이라는 그런 기업이 글로벌 1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가 살펴보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 29%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출하량, 사용량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죠. 네. 점유율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좀 대단한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사실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네. 이 중국 시장에서 워낙 네네. 이 사람도 많고 판매되는 전기차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CATL이 이 중국 시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 사실 그 CATL 경쟁력이 이 자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그다지 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CATL이 지금은 그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이게 일으키는 매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 CAT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지금처럼 높은 것은 분명히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LFP라고 하죠. 그 리튬 인산철, 네네. CATL이 주력하는 그 배터리가 사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NCM,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조금 열위에 있다는 그런 평가가 사실 지배적이죠. 성능이 약간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성능도 알고 떨어지고, 있어요. 뭐 네. 에너지 밀도도 낮고, 뭐 무겁고 네네. 이런 어떤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그런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 CATL은 이런 어떤 리튬 인산철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 경쟁률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린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뭐 할 것들은 많지만, 이런 중국이 왜 CATL이 이런 리튬 인산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CATL의 진정한 강점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LCD도 좀 중국을 과소평가해서 좀 추월당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건 리튬 인산철도 쟤네들이 저렇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중국 정부가 이 CATL을 통해서 이렇게 리튬 인산철을 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차량 같이 굉장히 좀 안정성이나 좀 보수적인 그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가 나면 안 돼요. 화재가 나면 안 되는데, 네. 이 리튬 인산철이 삼원계보다는 그 안정성 측면에서 좀 뛰어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도 뭐 GM이나 이런 화재 사건이 나면은 막 조 단위로 막 그 충당금을 쌓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배터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초창기에 그런 전기차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을 갖다가 과감하게 그걸 주력해서 이제 밀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결국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대량 생산이 되려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삼원계보다 한 30% 정도 원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리튬 인산철이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테슬라도 그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서는 전량 다 LFP 그 리튬 인산철을 받아들이고 한 것도 네네. 얘네들이 이제 막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할 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리튬 인산철을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CATL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이런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갖다가 배터리 패키징 혁신을 통해서 상당히 이 단점을 극복했다는 이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거 뭐 들어보셨던 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배터리라는 거는 사실 셀, 모듈, 팩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CATL은 이걸 셀 투 팩이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셀 모듈 팩에서 모듈 부분을 드러내고 바로 셀에서 팩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상쇄하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좀 그 기존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것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배터리 패키징 혁신을 통해서 그런 단점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점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참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이거 CATL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업체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소재라는 게 보통 4대 소재라는 게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4대 소재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거의 뭐 낮은 게 한 50%, 높은 거는 한 80%까지 차지하거든요. 상당히 내재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밸류체인 자체를 수직 계열화를 지난 한 10년간 국가 주도로 해오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원자재 업체들한테 콩고나 뭐 호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리튬 아니면 코발트 뭐 이런 광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지분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 계약을 이미 다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CAT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2%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배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BEP를 넘었거나 그쵸. 그 네. 배터리 중대형 부분 같은 경우는 네네. 아니면 정말 한 자릿수 그 초반대의 어떤 영업이익률밖에 못 얻는데, 왜냐하면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변동비가 한 70%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원자재를 싸게 사오느냐가 핵심인데 네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그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해왔고 그걸 갖다가 낮은 가격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많이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저렇게 그 저쪽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그걸 만들려면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원가 부담 압력이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CATL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재무적으로도 네네.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 네. 밸류에이션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CATL 기준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할인율을 뭐 30%, 40%, 그렇죠. 네네. 많게는 50% 정도 네네.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업체인데 네. 왜 이렇게 CATL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재 내재화라든지 뭐 조달, 그런 네. 출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이 또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국내 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있죠. 오히려 CATL 같은 경우는 매출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그 사업 포트폴리오 상에서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좀 반례도 가능하지만 당장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서 CATL에 부여하는 그런 가치가 결코 뭐 많이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말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CATL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배터리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뭐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SK 온 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막 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가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뭐 중국 업체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그 나머지 자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채울 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서 뭐 파이를 정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서로 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격 경쟁 진짜 심하게 그렇게 할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아닌 곳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위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 만드는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네. 앞으로도 그럼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약간 좀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 때문에 LFP 배터리가 쓰일 수 있는데 고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3원계가 그렇죠.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에 분명한 장점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3원계 쪽에 주력하고 있는 전략이 막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당연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얘기가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많죠. 왜냐하면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마저도 이 전기차의 어떤 그걸 신기원을 쓰고 있는 테슬라마저도 지금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전기차라는 게 옛날 내연기관 차처럼 엔진에서 이렇게 엣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품질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가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 LFP 배터리를 받아들인 거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폭스바겐, BMW 같은 이런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도 이 CATL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는 네네. 이 LFP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기술 그 혁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점도 극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까지는 3원계 배터리 쪽에 굉장히 주력해 왔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잘하고 있다 LFP 쪽으로 진출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중국 배터리 업체,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약간 지역별로 뭔가 구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CATL은 지금 중국 본토에 주력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CATL이 지금 최우선으로 지금 진출하려는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요? 유럽이 사실 중국만큼이나 전기차 침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CATL도 지금 해외 첫 공장을 독일에다가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폭스바겐의 어떤 본산인 독일에 짓고 계속 생산 그 능력도 상향 조정하면서 이 어떤 배터리의 해외 진출의 어떤 전초 기지로 이 유럽 공장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사실 미중 체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도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 같은 그런 그 경쟁력 있는 배터리 업체가 직접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빈 공간을 우리나라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1대1로 그냥 이렇게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걸로 하거나 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좀 힘에 버겁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단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중국 업체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도 바이든 정부도 뭐 그린 뉴딜이다 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 그렇죠. 친환경 쪽에 전기차 부분에 막 보조금도 지급하고 하면서 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사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정도 뭐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일본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3개사가 사실 2025년까지 향후 그 생산 능력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기로 한 것도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중국의 빈자리인 미국에서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 시장이 있고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쪽 네네. 그쪽 이제 확실히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봐서는 확보한 그런 네네, 시장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사실 그럼 좀 명운을 가르는 그런 부분은 유럽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얼마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CATL과 맞서서 그렇죠. 잘 점유를 확대를 하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주가에 가장 좀 잘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네네. 되네요. 어차피 미국 시장은 중국 업체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걔네들도 이제 유럽을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검승부를 펼쳐야 될 시장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랑 해서 정말 우리가 경쟁력 있게 이겨 나간다면 우리
배터리 제조사에게 부여되는 어떤 그런 기업 가치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상향,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시장 선전을 네. 기원합니다. 약간 좀 여담인데 이게 한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가 이 배터리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물론 이제 말만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약간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토요타라든 엄청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대대적으로 정말 투자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 배터리 쪽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려운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하고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한 10여 년간 수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배터리 업계에 왜냐하면 워낙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죠. 진입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사실 지금 배터리 시장은 탑5 업체에 대한 과점률, 그러니까 얘네 5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본 쪽은 계속 그렇죠. 줄어들고 예, 예.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중국, 게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만드는 거지만 이게 대형화되고 이게 대량으로 생산해 내려면 사실 굉장한 기술의 어떤 진입 장벽이 있고 대부분 좀 아날로그식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0년간 그런 시장 점유율의 어떤 과점화가 보여져 왔듯이 이게 결코 쉬운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며 온갖 거를 따로 투자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굳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총력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에 그 분산해서 할 어떤 자금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배터리 부분은 좀 분업해서 이렇게 가는 측면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뭐 완성차 업체 견제 용도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정말 완전 그 탑티어 네. 그런 쪽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완성차가 뭔가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기회비용이라든지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